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연휴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반가워요. 사실 뭐 연휴라서 좀 걱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죠? 연휴가 되면.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앞으로 수업 진행 요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공부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공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머리. 예, 좋습니다. 예. 뭐 머리 하긴 좀 그렇죠, 그죠? 머리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할까요? 자, 어떤 능력적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입니까? 예, 이미 다 하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자기가 뭐 아무리 그죠? 지금 어떻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능력을 늘린 것은 마치 제가 키를 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별로 뭐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들은 요인이긴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예, 노력 좋습니다. 예. 노력인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노력을 가지고 평가할 때 보통 어떤 시간적 요인을 많이 평가합니다. 시간. 그래서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되느냐, 몇 시간. 예, 과연 공부를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몇 시간? 예. 자, 그런데 좀 더 극단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일부 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를 몇 시간 할 것이냐. 예, 그것이 아니고, 그죠? 몇 시간 잠을 잘 것이냐. 여기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뭐 3시간 자라, 4시간 자라 합니다. 자, 근데 혹시 잠을 한번 적게 자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3시간 자본 적 있습니까? 일단 하루는 3시간 잘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틀 정도 3시간 자면 좀 문제 생기죠, 이제. 자, 그리고 한 일주일만 3시간 자보세요. 내가 과연 살지, 죽을지, 예, 감 잡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적 요인은 최소한의 시간을 지키면 돼요. 지키면 되지. 너무 최대한 확 빨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몇 시간 공부하면 수험생으로서 적당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적정 시간. 10시간. 예. 10시간. 자, 하루가 이제 24시간 있죠. 이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하루에 8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8시간. 평균이에요, 평균. 어때요? 8시간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8시간?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10시간 얘기하신 분은? 예. 물론, 그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두 달. 자, 내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8시간 확보를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제꼈어요. 그럼 내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예, 16시간. 그죠? 예. 16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근데 만약에 한 달에 무슨 일이 한 2번, 3번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엉망됩니다. 네. 예, 그 때문에 수험생들이 보통 계획을 세웁니다. 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는 추진 요인이 여기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세워요, 최대치.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이제 계획이 조금 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는, 이거 뭐 해는 게 한 반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제는 계획은 날아갑니다,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최소 이만큼 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뭐, 능력, 시간 있고, 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집중도입니다. 집중도. 자, 내가 공부할 때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집중해서 하는 공부하고 글씨 하는 공부는 차이가 큽니다, 아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바둑이나 뭐 장기를 두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반상무석 국전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둑판 위에 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바둑에 집중하면 그 바둑 돌하고 나하고 일체가 돼요, 일체. 그 때문에 내가 특별히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국전무인,
내 앞에 바둑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요. 책하고 나하고 일체가 돼야 돼요, 일체. 자, 그러면 나 따로, 책 따로가 아니고 내가 책이 돼요, 내가. 혹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책을 보는 느낌 없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그 최면에 깨이듯이 하고 딱 깨입니다. 그때는 내가 책을 봤구나.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 그런 그런 느낌 없이 완전히 책에 빠져가지고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집중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집중하는데 10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 못 씁니다. 사실 공부할 때 보면 별 생각 다 해요. 처음 책을 봅니다. 보다가 친구 생각, 집 생각, 점심 뭐 먹을까, 예, 방에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 특히 이제 공부를 할 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동강 듣는 학생이죠. 지금 동강 듣는 학생들 꼭 기억합니다. 예, 동강 들을 땐 특히 이제 강의를 중단에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헛짓해요. 예, 클릭해서 메일 한번 훑어보고, 뉴스 한번 읽어보고, 예, 그러다가 어디 옥신 가가지고 물건도 안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강의를 물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1시간 들을 강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도 없고, 자, 나중에 진도도 맞지 않고, 진도 얻을 게 없어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내가 시간 정합니다. 10분 동안 공부에 몰두하겠다, 10분. 지금 생각하면 10분, 그거 별거 없지. 10분 동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10분 동안은 딴 생각, 잡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 하다 보면 10분 됐나? 시계를 봤어요. 야, 15분 지났어요. 스스로 놀라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집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킬이에요. 기술입니다, 기술. 예, 싸움에도 물론 중요한 것이 스킬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태권도, 유도 잘해도 그죠? 싸움에 어떤 기술이 없으면 실전 나가면 헛방입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소위 이제 잘 싸우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스킬이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압니다. 여기서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막아야 될지. 공부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래서 이런 스킬을 가지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스킬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네, 이것은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사람은 특별한 스킬이 있는 것이에요. 스킬. 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딱 하나만 이제 얘기할게요. 하나.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으면 내일 제가 아침에 확인학습 문제를 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갖고 있는 문제집, 기출문제, 실무문제 다 좋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절대 답이나 해설을 보면 안 돼요. 예, 그건 절대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바둑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바둑을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거나 떠본 적이 없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TV를 통해 봤습니다. TV에서 바둑하면 그거 보고, 예,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냥 남이 뜨는 거 보고만 해도 지금 한 4급, 5급은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예, 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둑을 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사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사활. 그래서 사활 문제를 푸는데, 한 번 해서 틀렸어요. 예, 2번 틀렸습니다. 그럼 A 하면서 답을 봅니다. 예, 늘 답을 보니까 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바둑만 되면 이상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꼭 2번 플러스 모르면 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예, 내가 그것을 알려고 일단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짜 몰라요. 모르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뭔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커닝 하죠, 커닝. 예, 해설을 커닝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 책을 보세요, 기본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볼 때는 반드시 연필로 거기다가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에 같은 파트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또 몰라요. 또 모르면
어떻게 한다? 또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봅니다. 책을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죠? 내가 옛날에 풀었는데 틀려가지고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또 틀려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벌을 줘야 될까요? 예, 그냥 이렇게 깊게 반성하고 춥니까? 어쨌든, 자, 하면서 자기한테 하세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시험 치겠냐? 야, 진짜 잘 공부해서 다음에 꼭 맞추도록 하자. 이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치고 또 다른 문제를 풀다가 또 몰라요. 예, 또 찾아봅니다, 책을. 그러면 별이 2개 있어요. 이런, 그죠? 여기 나오도 하죠? 예, 이제는 별 1개 치고, 이땐 절대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주먹을 꽉 쥐고 한 대 때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죠? 예. 2번 찾아봤는데 또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음에 내가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책에 정보가 남아요. 책 어떤 파트는 별이 전혀 없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파트는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다뤘거나 아니면 내가 다 맞춘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떤 파트는 별이 많은 파트가 있죠. 자, 이런 파트는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내가 많이 틀린 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한 일주일 남겨두고 시험을, 자, 마지막 총정리 해야 됩니다. 총정리. 자, 그때 꼭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최소의 어떤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버릇인데 이것만 잘하면, 그죠? 지금보다 성적이 최소한 평균점을 해서 5점 내지 6점 올라갑니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아주 몰라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걸. 야, 이런 문제? 처음 봤는데? 예. 내가 그러면 딴 사람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문제는 틀려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자, 아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려요. 야, 이거 아는 건데? 야, 답이 1번인가? 3번인가? 헷갈립니다. 야, 일단 1번 해요. 해놓고, 예, 일단 2개 하려고 하는데 또 흔들려요. 아이씨, 3번 같은데? 예, 그래서 결국은 고칩니다. 이때 고치면 확률적으로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그렇죠. 예, 그게 높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많이 틀리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이거는. 뭐냐면, 남들은 맞추는데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자, 그러면, 자, 상대적인 경쟁에서는 뒤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또한 이것은 이때도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숫자가 좀 많아요. 숫자. 예, 뭐 오늘도 당장 나오겠지만 강릉 가면, 예, 뭐 숫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예, 1, 2, 3부터 해서 10, 20, 뭐, 예, 1년, 2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숫자는 암기할 수 있는 비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2문자 따가지고 숫자 외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나중에는 숫자만 이렇게 모아서 외워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숫자는 나올 때마다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외우다 보면 내가 아는 숫자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기억력은 생각보다 지속력이 있어요. 한번 아는 것은 쭉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틀렸던 것, 또는 한번 혼동이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 혼동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또 외워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아까처럼 별표 쳐놓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숫자 중에서도 특히 내가 약한 숫자 있죠? 그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 틈없이 남들보다 한 문제, 2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버릇, 예,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키워보세요.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5점 이상 올라갑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경찰학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논의 하는 이야기지만 잠깐, 예, 설명하겠습니다. 경찰학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예, 더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이 최대 경찰학이 봅니다. 생각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여기서 출제되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이것도 경찰학이냐? 그러면 출제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 경찰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더 넓혀서 공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이 정도 넓힙니다. 지금 넓히고 다시 이 정도 공부했다가 약간 더 넓힌다 생각해보죠. 자, 지금 그림은 내가 잘못 그렸지만 그죠? 두 개 같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리. 그런데 이 1단계하고 2단계를 비교해 보면 어떤 단계 공부 양이 많아집니까? 2단계 많아져요. 그만큼. 그래서 넓히면 넓힐수록 할 게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넓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소한 뭘 봐야 되느냐? 자, 일단 여러분이 기출됐던 논점은 꼭 봐야 됩니다. 기출. 기출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 검증받은 논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공을 들여가지고 정리할 것이 기출되었던 논점이에요. 근데 이 기출 논점이 100% 모든 파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기출은 됐지만 다시는 안 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자, 2015년 승진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2015년 경강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논점이 2015년 순경 문제 나왔어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문제, 또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 한번 나오면 나오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정리는 하지만 중요성은 낮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승진 문제 나왔고 경감 문제 나왔어요. 나왔지만 아직까지 순경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중요하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자, 과학에 나오고 좀 간헐적이지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점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출됐던 논점을 정리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어떤 논점을 정리할 때 중요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요도는 3단계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A, B, C를 하겠습니다. 자, A는 뭐냐면 출제 확률이 거의 100%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C는 참고할 만한 게 참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기는 보되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C 같은 것은 언제 공부하느냐? A 공부 다 하고 B도 다 하고 시간 남으면 C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B는 중립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출제는 되지만 단독 출제가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질문에 섞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 공부는 하는데 A보다 중요성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죠? 내가 이걸 다 공부하겠다. 다 전부 다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A부터 한다. A. 자, 그럼 내가 능력이 되면 시간이 되면 B도 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 다 돼가지고 진짜 볼 게 없어요. A는 B는 다 하니까 볼 게 없습니다. 그때는 C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서 숫자 있죠. 이 숫자는 지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특단의 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시할 테니까, 그죠? 자,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따라봐 주세요. 와가지고 최소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경찰학에서 암기될 숫자 있죠. 숫자 중에서 한 70%, 좀 욕심내면 80%를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제 남는 거죠. 한 20, 30%는 나중에 그죠?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암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암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를 정리하는데 그럼 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실무 문제집이에요. 자, 이것도 뭐 거의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직이 되시면 승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승진. 자, 그런데 이 승진도 그래요. 승진. 자, 승진 시험, 어떤 승진 공부는 쉬워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워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내가 순경이 경쟁되는데 그런 과정이 쉬워야 되냐? 어려워야 되냐? 난감해요, 저것도. 예, 일단 승진은 일단 보통은 이제 어떤 근무하는 자기 어떤 점수 있죠, 그죠? 이 점수가 중요해요. 진짜 내가 성실히 근무하고 공도 많이 쏩니다. 자, 그러면 승진이 돼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보직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근무하는데, 자, 지구대에 근무하는데, 그죠? 별로 사건이 나지 않는 지구대예요, 여기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진짜 근무하기 힘든 지구대가 있어요. 사건이 전혀 안 나요. 자, 그러면 자기는 공을 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어떤 지구대는 엄마, 그죠? 밥만 먹고 나면 사건 나고, 숨 쉬다 사건 납니다. 예, 오늘 좀 지나가나 싶으면 강도 사건. 아침 출근하면 변사 사건. 그죠? 그래서 계속 출동해야 돼요, 이제. 예, 그런 지구대 있으면 아무래도 기회가 많죠. 예, 그 때문에 보통 승진할 때는 이제 승진 시험과 아까처럼 이제 자기 어떤 근무에 대해서 그죠? 인사고과에서 승진하는 것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공부한다고 난립니다. 너무 쉬워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실무 문제집을 만들어서 그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승진은 공부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의 어떤 시간을 좀 적게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 문제 중에서 실무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종합. 네, 그것이 우리 경찰학개론과 범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개론의 어떤 기출의 범위를 이렇게 본다면 실무종합 범위가 이렇게. 예. 그래서 양자가 서로 겹치는 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겹치지 않는 파트가 그림에서는 좀 많이 그러는데, 예, 제가 그림 못 그려가지고 그죠? 예, 참 문제인데 이 파트 약 한 20%가 예,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20% 중에서 일부는 이것은 예, 자다 깨어나도 전혀 출제가 되지 않을 파트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파트는 이것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역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이쪽은. 예,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역시 이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책 봤죠, 그죠? 책 보니까 아주 많이 어렵게 보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별로 필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한 달, 두 달 뭐 다 들어도 그죠? 필기할 것은 A4 용지로 한 2장, 3장? 밖에 안 돼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뭐냐면 필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면서 이것도 싫고 제가 수업 주면서 필기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기 안 하고 수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든 책이 제 책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공부하면 그죠? 전혀 필기가 없어도 수업을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경력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럼 필기 시간을 줄일 만큼 뭘 하느냐? 그 수업 중에 책을 읽고 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합니다. 자, 책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 칠판 보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보세요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그럼 책을 보세요 하면 내 얼굴 보고 있어요. 칠판 보세요 하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참 그죠? 그래요, 그죠? 네. 말은 못하겠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네, 따라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자, 벽을 보고 수업하고 싶진 않아요. 자, 무슨 말을 하면 수업 시간에서도 그죠? 저하고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제가 가끔 물어볼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건 좀 양반이에요. 양반이고 그죠? 예, 심한 경우는 지적합니다. 학생 이렇게 지적해요. 지적하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그죠? 네. 그리고 대답 못해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왔지. 예, 알면 여기 왜 왔어요? 혼자서 공부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건 뭐냐면 내가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죠. 복습하면 기억나요. 야, 이 파트에 선생님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 못했다. 그럼 관심 가져가서 더 보게 돼요. 그럼 훨씬 더 나중에 기억이 잘 나고 암기가 잘 됩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그죠? 너무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면 첫날 수업 딱 마치죠. 마치면 앞에 있던 학생이 그 다음날 수업에 뒤에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가 있고 나중에 수업이 한 일주일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때는 앞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뭐냐면 제가 앞에서 4번째까지만 질문해요. 4번째까지. 예,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죠? 예. 한 번 어떤 학생은 찾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웬일 하니까
아, 선생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 근데 그 학생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이거, 다음에 물어보면 한 대 맞겠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편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제일 앞에 있는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자, 우리가 이제 경찰 총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총 크게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제 1장에서 경찰과 경찰가 있죠. 2장에서 한국 경찰서가 있습니다. 한국 경찰서 쪽은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줄어가지고 지금 양이 적습니다. 적지만 반드시 한 문제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코 경찰서는 없어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자, 그 다음에 경찰법학이 있죠. 자, 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장 또 4장이 법학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일단 3장입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잘 되는 편이고, 그죠? 자, 암별 양도 많고, 이쪽은 특별히 뭐 어려울 것은 없고 뭐 그런 파트예요. 근데 4장은 약간 다릅니다. 4장은 앞쪽에는 제 1절 이제 경찰 자격법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쪽은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요. 자, 하지만 거기는 2절이죠. 2절에서 2번 있죠. 2번 보시면 경지법이 나옵니다. 이 경지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매번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파트예요. 경지법을 정리할 것이고, 자, 이것만 끝나면 나머지는 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제 5장 경찰 행정학이 있죠. 행정학은 아주 범위는 방대해요. 방대인데 출제 문제 수는 많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한 문제 내지는 많아도 2문제, 자, 3문제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 내주는 파트는 아주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것이 뭐 1절, 2절 있죠. 이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4절 쪽 있죠.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도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찰 쪽에. 그래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약 이제 수업이 총 이제 16회 잡고, 그죠? 일단 보강 좀 빼겠습니다. 빼고 총 16회 잡고, 자, 이것을 한 7회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40페이지 나올 거예요. 40페이지. 그럼 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책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합니까? 17부터 시작하죠. 앞에 다 빼고. 그러면 거기서 40이니까 57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물론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좀 쉬운 파트는 좀 빨리 나가고, 그죠? 좀 어려운 파트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죠. 끝나면 내일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습하는데 과연 얼마 정도 예습할 것이냐? 그때는 약 지금부터는 40페이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습할 때는 뭐 물론 여러분이, 그죠? 열심히 볼 필요 없습니다. 대충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보면 나중에 실제 수업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